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백세 건강을 위해서 숨을 잘 쉬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숨을 잘 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또 좀 설명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좋은 정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제가 늘 이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또 오래전부터 제가 늘 제일 강조해왔던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숨에 의해서 태어났고 또 이승을 마감할 때도 숨에 의해서 마감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뭐 초장부터 좀 이야기가 무거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게 이제 현실에 우리한테 닥친 당면 과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전해드려야 될 과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많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또 약국에 가서 약을 먹고 뭐 많은 치료를 받고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분들이 인류 건강은 첫째도 숨이요 둘째도 숨이다.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치료라는 겁니다. 의학에서. 자, 오늘은 여기서 결론부터 내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운동은 뭐냐? 운동은 숨이다. 숨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이라는 말이 현대의학적으로 나왔고 또 숨에 의해서 걷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걷는 유산소 운동, 역시 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많은 건강이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걸을 때도 어떻게 걸어야 되며 숨을 쉴 때도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물론 말은 쉽게 했습니다. 바른 자세로 올바른 숨을 쉬면 된다. 바른 자세, 바른 숨, 바른 호흡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실전에서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드리는 말씀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실전에서 우리 몸이 바른 자세, 바른 호흡이 될 수 있을까? 라는 훈련법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른 자세, 바른 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데 이 바른 자세, 바른 숨은 뭐 그동안 너무 많이 소개되어 와서 우리가 말로는 이제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동작도 소개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바른 자세, 바른 숨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 주변에서 이렇게 듣는 얘기들을 보면 제일 지금 심각한 게 바른 자세에 대한 원리도 좀 빼놓고 있고 또 바른 호흡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이라고 하는데 이 호흡하고 숨은 굳이 제가 구분을 하자면 숨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저는 우리가 우주에서 오는 양질의 에너지다. 이거를 요즘 말로는 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와 에너지의 차이는 표현의 차이인데 또 이것을 호흡과 숨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우리는 숨을 쉬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또 호흡은 들숨 날숨에서 우리는 유산소 운동이라는 말로 해서 많이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어떤 표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의미를 굳이 두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호흡에 대한 이야기, 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옛부터 이 숨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왔습니다. 들숨, 날숨, 들호흡, 날호흡 이렇게 얘기해놨죠. 호흡은 그냥 호흡이지 우리는 들숨, 날숨에서 숨이라는 말로 우리는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숨을 올바르게 쉴 때, 바른 자세, 바른 숨이 될 때에는 양질의 에너지가, 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우리 몸을 지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라고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숨을 쉬어서 질량의 양질의 에너지를, 기를 받아서 그것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저는 우리말로 숨 기운이라고 합니다. 우린 또 옛부터 기운이 있어야 돼. 기운이 없네. 기력이 회복해야 돼. 원기를 회복해야 돼. 요즘엔 기력이 좀 딸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거기에 기운 기자 써서 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말로만 남용이 됐으니까 오늘은 제가 실질적인 바른 자세와 바른 숨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 설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른 숨, 바른 자세. 바른 자세는 뭐냐? 첫째,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지금 뭐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당기고 이렇게 해서 바른 자세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를 유지하려면 그 자세를 잡기 전에 우리가 몸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아무나 데려다 그냥 허리 펴고 목만 당긴다고 해서 바른 자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바른 자세가 잘못되면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수많은 운동 동작 중에 어떤 동작에서 숨이 잘 쉬어지나 안 쉬어지나도 알아야 되겠고, 또 그 바른 자세가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몸을 유연하게 하라. 이게 첫째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해 나와서 계속 나오겠지만, 몸을 유연하게 한다는 것은 숨을 잘 쉴 수 있는 몸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면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한 훈련법이라고도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몸을 유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 이제 국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국선도에서는 그 바른 자세와 바른 숨에 대해서 원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가 그 바른 자세에 의한 요즘에 바른 자세 학교에서는 그냥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유연성을 갖자는 얘기에서 많은 스트레칭법이 나와서 사람들이 지금 스트레칭하고 상당히 많이 가까이 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건대 그 스트레칭에도 방법이 있고 원리가 있는데, 숨에도 방법이 있고 원리가 있고, 이것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또 제대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부터 우리는 바른 자세가 안 되고 바른 숨도 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산소 공급이 줄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쌓이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몸의 질병과 노화는 저산소증에서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질병, 암도 있고 요즘에 성인병,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척추 질환들 이런 질병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몸을 제대로 쓰지 않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긴 것인데,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몸이 경직되고 모든 기능들이 자기 기능을 상실하면서 산소 공급을 제대로, 우주로부터 받는 질량의 에너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우리 생명력을 끌고 나가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호흡에서, 숨에서 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은 결과적으로는 저산소증에 의해서 질병과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저산소증에서 질병과 노화도 오고 결국은 이 세상을 마감을 할 때에 저산소증이라는 건 숨을 제대로 못 쉰다는 건데, 숨을 또 쉬어도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노화가 오고 결국은 요즘에 그것을 뭐라 얘기하냐면 생로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지금 가장 당면과제가 뭐냐면 100세 건강입니다. 이 100세 건강이 50까지는 그래도 건강하게 삽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나왔던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 50년을 사는데 한 50년쯤 살고 나면 우리 이 몸이 웬만한 질병 하나씩은 다 갖게 됩니다. 60이 넘으면 우리 육신을 내 마음대로 잘 움직일 수 없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도 요즘엔 건강들 하는데 이제 70이 넘어야 노인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100세 건강을 가려면 50이 된 후에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5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난 세월입니다. 태어나서 50세까지 사는데 50년 걸리면 50에서 100세까지 사는 것은 아마 그 한 10배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100세 건강에서 요즘에 인류의 어떤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수명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노인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덜 낳고 노인이 자꾸 늘어나니까 어떤 생계, 우리가 이 사회의 구성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여기에는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문화도 필요하고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무슨 경제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관련 사항들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그 노동력이 있는 젊었을 때는 문제가 덜 되는데 이제 사회에서 다 이렇게 잘라놓고 벌써 50 넘고 60 넘으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일해온 날짜가 30부터 따져봐야 50까지 20년밖에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만에 일을 하고 사회로 나오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왔는데 앞으로도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20년 동안 일을 해서 50년을 살 수 있는 어떤 경제적 뒷받침이 되어 있냐, 준비가 되냐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건 뭐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대신하고, 자, 저희는 이제 100세 건강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0년 동안 살아가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래도 그 노동력을 줄이지 않고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그 건강과 몸을 유지를 해서 우리가 50년을 자력으로 버틸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인류의 가장 큰 당면 과제입니다. 이건 뭐 어떤 세계 벽을 개의치 말고 세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순서를 한번 정해보면, 자, 바른 자세, 바른 호흡, 바른 자세, 바른 숨. 자, 숨을 잘 쉬려면 바른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 바른 자세가 되려면 유연성을 갖추라 했습니다. 이 유연성에 대해서 서양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이쪽을 보면 서양에서 나온 것은 운동법이고 우리는 건강법이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유연성을 갖출 때에 우리가 동작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작의 원리가 서양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작의 원리가 이 곡선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지금 스트레칭이라고 하고 우리는 곡선도 준비운동법이 있습니다. 이 준비운동법을 보면 우리가 이 바른 자세, 바른 숨을 쉴 수 있도록 그 준비운동 동작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혈순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스트레칭과 기혈순환법, 준비운동법, 용어는 많이 있으나 거기에서 가장 몸을 유연하게 해주고 가장 바른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게 하나의 어떤 관습으로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곡선도의 준비운동법입니다. 물론 뭐 서양의 스트레칭법도 됩니다. 그러나 명확히 원리를 놓고 보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이제부터는 50년을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갖기 위한 운동, 우리 준비운동도 유연성을 갖기 위한 운동. 법은 맞으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트레칭법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저희가 지금 요즘에 사회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작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칭, 유연성 그러면 많은 대중들은 제일 생각하는 게 양발 벌리기입니다. 이거를 요즘에는 양발 찢기, 다리 찢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양발 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TV를 봐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을 봐도 어떤 운동을 하는 올림픽에 심지어 나가는 운동선수들도 이 양발찢기가 안 돼서 물론 양발찢기 다 안 돼도 운동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볼도 잘 찰 수 있고 뭐 모든 무술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발찢기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되고 나면 그 기능들이 다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양발이 잘 벌려지고 안 벌리고 이 골반을 풀고 안 풀고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자, 저는 여기서 건강이니까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는데 이 양발이 잘 찌어지면요 어떤 우리 몸의 기능이 있냐? 일단 상하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가 직립동벌이니까 서서 움직일 때 상당한 그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이 중간 허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양발을 찢음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제일 좋은 것은 바른 자세가 되기 때문에 바른 숨이 쉬어진다는 것입니다. 숨을 잘 쉴 수 있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게 원래 유산소 운동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또 숨만 잘 쉬어지냐라면 그게 아니라 이거를 또 우리 기혈순환법에 맞춰서 하게 되면 다리 찢기에서 좋아지는 게 뭐 치질이라든가 설사라든가 심지어는 근시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원리가 있는 것이 바로 양발 찢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다 찢으면 이런 게 효과를 얻을 수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방법에 의해서 했을 때만 이러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발목도 있죠. 이 발목을 잘 풀어주면 일단 뭐 보행이 좀 원활해지겠죠. 몸의 균형성도 좀 좋아지고 직립동벌이니까. 그리고 일단 기혈순환도 좀 도움이 되고 일단 신경통에 좋고 대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발목 건강법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 유연성을 갖는 우리 국선도 준비운동의 원리이자 우리가 해야 될 100세 건강법 중에 첫 관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요즘에 가장 심각하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 결과부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결과부자는 몸이 우리가 질병이 걸리고 노화가 오면 우리 그